자, 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네요. 네. 자, 저번 시간에 왜 MBTI냐, 왜 성격 유형이냐, 그리고 왜 타로카드와, 이 칼 융의 성격 유형이 결합되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MBTI가 무엇인지,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의 인식은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감정이 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 단계까지가 칸트의 인식론과 같은 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칼 융은 칸트의 영향을 받은 거 맞습니다. 자, 거기다가 앞뒤로 하나씩가 더 붙는다. 뭐가? 에너지의 방향, 의식, 주의의 초점, 의식이 붙고요. 거기는 리비도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행 방식, 생활 양식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태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4단계를 거쳐서 성격이 완성된다. 그리고 우리는 4단계를 통해서 성격을 16가지로 분리해낼 수 있다. 이게 MBTI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들 본인들 성격도 다 분석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나는 되게 적극적인데 왜 이렇게 I형이 나올까? 나는 왜 그렇게 감정적인데 왜 나는 이렇게 성격이 다르게 나올까? 이런 의문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시면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더 헷갈리고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의식 단계요. 자, 의식 단계는요, 우리가 일단 외향과 내향이 있죠. 외향은 특징이 사교적이고 활발하다. 그런데 이 사교적이고 활발하다. 그리고 I형이 얌전하고 정적이다. 자, 좋아요. 그런데 I형 중에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향형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근본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외향형은 보상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내가 했을 때 뭐 더 생길 수 있지. 그러면 나 저거 해볼래. 라고 하는 형이 외향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I형은요.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에서 잘못되면 어떡해 라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은 I형이 맞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무엇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E형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이겠죠? 맞잖아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겠죠. 왜냐면 doing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I형은 어때요?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가죠. 그리고 관념적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현할 때는 E형이 사교적이고 표현적이고 그 다음에 I형이 조금 얌전하고 조금은 정적이고 이렇게 되고요. 또 E형은 좀 더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I형은 단짝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죠. 당연하죠. 왜? I형에서는 무엇인가 새롭게 문제가 생겨서 처벌 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굳이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E형과 I형 이 의식의 단계 에너지의 방향 요 단계에서 요렇게 분리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자, E형은 보상 추구형이다. 그리고 I형은 처벌을 회피하는 성향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인식의 1단계로 갑니다. 자, 인식 단계라고 해요. 인식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가냐고요?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감각형이에요 라고 하면 직관 안 씁니까? 써요. 전 직관형이에요 그러면은 감각 안 쓰나요? 써요. 이거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씁니다. 단지 어디가 더 강하냐는 문제죠. 강약, 강약, 약강, 약강 이럴 수 있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감각형이라도 직관을 쓰고요. 사고형이라도 감정을 씁니다. 감정형도 사고 쓰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난 하나만 쓰고 난 안 써.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식 자체는 감정으로 툭 튀어나올 때까지 감각, 직관, 사고를 써서 감정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자, 감각은 뭐냐? 감각은요, 오감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직관은요, 통으로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요거 성향이 완전 달라져요. 사람들이 주기능에 따라서 많이 쓰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각형은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꼼꼼해요. 직관형은요 어때요? 관념적이고 의미적이죠. 그리고 상상력이 좋죠. 그리고 독창적이고 개념적이고 허나 디테일은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게 교육을 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직관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청소 잘하시는 분들은 감각이 발달한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물론 먹는 거는 감각형이 더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냉장고를 부탁해요처럼 막 짧은 시간 안에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만든다? 이거는 감각형보단 직관형들이 더 뛰어나게 잘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감각형이랑 직관형이랑 이제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감각형은 다시 한번 오감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적인 것을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야무지다, 꼼꼼하다, 그리고 경험적이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직관형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독창적이고 개념적입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인식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엔 어디로 오냐고요? 사고와 감정의 단계로 갑니다. 사고는요 이론이에요. 진실을 추구합니다. 예, 아니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앞뒤가. 예, 그래서 분석적 사고를 갖고 있고요. 회의적이죠. 네, 자 그러면 감정은 어떠냐고요? 감정은요 공감입니다. 그리고 선함을 추구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 이럴 때는요 그 어떤 그 선함 감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4단 7정,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4단 7정 중에 4단에 속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때문에 짜증나 막 이게 아니라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같이 정말 폭넓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람이라면 능히 가져야 될 감정들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지금 요 인식의 4단계의 마지막 단계에서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약간 어떤 공동체 중심의 사고들을 좀 해요. 아까 사고 중심인 사람들은 주로 개인적인 판단, 독립적일 수 있고요. 네, 이 감정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막 나 짜증 잘 부리니까 감정적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선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어. 친한 친구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자꾸. 그러니까 되게 지적으로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그냥 막 횡설수설해. 그러면 사고형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확인합니다. 야, 그게 말이 돼? 그거 말 안 되잖아. 응?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적하죠. 그러면 감정형은 어떠냐고요?
선함을 추구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휴 뭐 그래 뭐 네 말도 맞아. 그래 뭐 이러고 그냥 끝나요. 다르죠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렇게 돼서 이 지금 감정의 핵심을 우리는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태도라고 얘기하죠. 이행 방식, 생활 방식. 어떤 사람은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인식합니다. 그러면 인식은 뭐냐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식은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형이요 좀 진지해요. 그리고 인식형이요 조금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2형 판단형은요 체계적이죠. 그리고 질서 정연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P형은요 유연하고 자유분방한 성격도 맞아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시작점에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는 것을 일단은 결정하고 난 후에 뭐 어차피 이거는 어떤 본인의 까르마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런 이후에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을 거쳐서 판단을 하든지 인식을 하든지 해서 우리는 doing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감정적으로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둔감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만족의 영역인데 거기까지 가는 건 조금 우리가 실제 상담에서 쓸 때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4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성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4단계가 확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는 16가지. 그러면 이 16가지는 또 다시 분리를 할 수 있다. 자, 분리를 하는 방식은 뭐냐? 자, 칼융 선생은 참 상징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NT형, NF형, SJ형, SP형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NT는 뭐예요? NT 뭐예요? NT. 자, 직관과 사고를 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에요. 맞죠? NT형.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어떤 가치를 찾아요. 그 다음에 딱 해서 분석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NT형은 파워를 추구하는 프로메테우스형이라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갖다 주고 그 어떤 그 시련을 받는, 그런데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어떤 강인한 의지력. 그죠? 그래서 NT형이 어떤 이게 파워 추구, 그 다음에 의지, 뭐 어떤 이성,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칼융 선생이 분리해낸 방식으로는요, NF형이 있습니다. 자, NF형은 뭐예요? 직관,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정을 느껴요. 선함을 느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선함이 중심이 되는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 되겠냐고요? 이상을 추구하는 아폴론이 됩니다. 아폴론, 태양의 신, 그죠? 의술의 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좋죠, 뭐. 아폴론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신화에서 들어도 뭐 나쁜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그 칼융 선생께서는 SJ형으로도 분리를 했습니다. 자, SJ형. 자, S를 쓴다. 감각을 쓰는데 결국에 판단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꼼꼼하게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다시 뭐를 쓰느냐? 뭘 써요? 판단을 쓴다는 거죠. 이해하고 진지하게. 그래서 이런 성격들은요, SJ형은 책임을 중시하는 에피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는 뭐예요? 재능을 부여하는 신. 그죠? 판도라의 남편. 뭐 이렇게도 표현되죠. 자, 그럼 좋아요.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SP형이 있어요. SP형은요, 보세요. 감각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느끼죠. 그죠? 오감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 다음에 뭐를 추구해요? 뭐로 가요? 인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유분방하고 느낌 좋아하고 여유롭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은요, 자유를 추구하는 디오니소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의 신이라고도 하죠. 디오니소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MBTI의 기본 되는 그 어떤 그 의식, 그 다음에 인식, 판단, 그 다음에 어떤 이행 방식, 그리고 요거의 기본적인 개념, 요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칼융이 분류한 4가지 유형,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NT가 들어가면 전체 맥락은 이렇구나, 또 NF가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구나, SJ는 또 이런 모습이고 SP는 또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감정으로 리딩을 하셔서 어느 정도 내담자의 기본적인 감정의 맥락이 잡히시면 꼭 MBTI를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주 기능, 그리고 이 사람이 전체 어떤 맥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것을 꼭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고민의 대상도 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좀 개발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막 얘기해요. 떠오르는 대로. 그거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심령술이에요. 심리학은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과학적이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막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요. 그거는 심령술이죠. 어떻게 그게 심리학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타로 카드를 심리학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MBTI 성격 유형은 대단히 도움이 되고, 또 이거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거를 좀 계속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분석해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게 솔루션 주는 훈련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이상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